제가 내일 모레부터 개인전을 하기 때문에 작품을 포장을 다 하면서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액자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작품을 포장하고 조금 펼친 것이 어수선한데 종류별로 제가 경험한 3, 40년 동안의 액자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액자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품 자체의 보호입니다. 작품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작품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감상자,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있는데, 첫 번째 작품을 보호한다는 것, 즉 액자 프레임 혹은 유리 혹은 아크릴 이런 것을 씌우거나 이 틀을 보호해서 작품이 오래오래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액자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은 그림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것은 다양한 종류가 있죠. 거기에서 적합한 그런 액자를 하면서 작품의 효과를 훨씬 더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는 소비자가 어떤 취향을 반영한다. 즉 그림을 개인이든 어떤 뭐 기관이든 기업이든 혹은 미술관 이런 데서 작품을 구입하면 그것이 그냥 창고에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적합한 곳에 그림을 걸어두고 감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자기가 그림을 두는 공간과 어울리는 액자를 하게 되거든요. 즉 그림에 어울리는 것을 자기가 그림을 걸어두는 그곳에 어울릴 액자를 할 때 물론 그 액자 그대로 된 것을 그대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이 원하는 형식의 액자를 또 원하는 그러한 공간에 어울리게 액자를 자기의 취향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액자를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액자를 우리가 정말 인류의 역사만큼 이 그림의 미술의 역사는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됐다 이걸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을로 봤을 때 그 과거의 그러니까 그림들을 어떻게 이제 보호를 하고 액자 형식을 씌웠다는 거, 이런 것을 서양의 혹은 동양의 혹은 한국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서 또 오늘날의 것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거에서 제 경험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그 한국의 근대화된 1900년도 이후부터 근대화된 현대미술과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액자, 그리고 제가 경험한 해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보았던 것과 참고를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갖고 있는 액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액자, 그리고 또 오래됐으니까 그림도 오래됐겠죠.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림을 이렇게 액자로 쭉 설명을 할 건데 주의사항 또 장단점 이 비교를 할 건데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첨가를 하겠습니다. 그림을 들 때, 액자를 들 때 이 가운데를 이렇게 액자 자체를 잡으면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가로 세로 이것이 연결된 이런 부분들이 다 이 고정하고 되는데, 이 가운데 잡으면 이것이 무게에 그렇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벌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들 때는 끈을 잡든가 옆에 이렇게 잡든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아주 가볍고 뭐 작고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적당히 무게가 나가고 그럴 경우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86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87년도 대학원을 가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작품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재료도 그렇고 미술 유화 재료도 그렇고 액자도 좀 전시할 때 이것저것 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87년에 그랬을 겁니다. 87년에 제가 이 구상적인 그림과 또 완전 추상적인 그림 두 가지 이 방식을 병행을 하면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액자를 한번 이렇게 끼워봤는데 이 시리즈를 제가 쭉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액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유리 액자인데
이 마트 틀입니다. 마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사입니다. 아사. 그러니까 이게 얼룩도 안 지고 이 곰팡이도 안 피고 이 아사는 굉장히 질기고 수명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명이 좀 어두워서 어느 정도 여러분은 보일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느냐. 보통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은 이 프레임만 하고 액자만 그림만 있으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인데 중간에 이렇게 마트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제가 보여드리면 뭐 다양합니다. 제가 어떤 다양한 그렇게 아크릴 액자든 뭐 저기 쫄대든 넣든 이렇게 마트를 넣거든요. 이것은 일반 이 광목천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거 제가 벌써 아마 이거 제 기억에는 2번을 교체를 했을 겁니다. 이것도 액자가 꽤 오래됐습니다. 한 20년을 훨씬 더 지났는데 나무 틀이니까 나무는 액자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약하니까 얼룩이십니다. 보관 또 이거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취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전시 한번 하고 간단히 보고 또 적당히 시간이 지나면 버리겠다 생각하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오래오래 이렇게 얼룩지지 않고 깔끔하게 보게 하려 그러면 이런 민감한 이런 것들을 좀 더 좋은 재질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넣는 것이 물론 아까 전에 아사를 바꾸는 것보다 돈은 좀 더 듭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뭐 수십만 원 더 드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좀 더 10년 후, 20년 후, 4, 50년, 뭐 심지어 몇백 년을 내다보더라도 그림 보관하는 방식에 따라 갖고 얼마나 더 오래 갈지는 장담할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불과 한 뭐 10년만 내다봐도 이게 좀 변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취약합니다. 먼저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그 액자는 그러니까 91년에 아니죠 87년 제가 87년 그렸던 그림을 그때 이제 그의 액자를 이거와 또 자화상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그린 것을 같은 형식을 했는데 지금 뭐 거의 손댄 적이 없습니다. 아주 지금 그대로 액자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액자를 몇 개 지금 한 것이 있거든요. 지금 그대로 제가 그때의 그 시절에 유행했던 액자가 그대로 보존되는 거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물론 또 시대가 다니고 또 집안에 설치하는 집이라든가 가정 그 사무실 혹은 뭐 기관의 분위기에 따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새로운 분위기도 그렇게 또 정말 그것도 있는데 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단계에 접어드는 작품이라 그러면 그 당시의 이야기, 그 당시의 작품의 어떤 그런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액자도 함께 같이 호흡해서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변색이 즉 없고 또 얼룩이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같이 이대로 보존하는 것이 영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왕 액자를 할 것이라 그러면 좀 좋은 것을 하기를 권합니다. 형편 내에서 좋은 것을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을 재료를 얘기할 때도 액자 얘기할 때도 앞에만 보지 말고 뒤에도 반드시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트페어라든가 이렇게 전시 갤러리 이런 데 가면 정말 화려한 외형의 화려한 조명에 화려한 그런 어떤 이 안내하는 모습들 사람들의 참 주눅이 들어갔고 보통 사람들은 그 뒤를 감히 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 어떻게 또 작품이 만들어졌을지를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렇게 그 대학교 때 그렸던 이 나무틀하고 이 천하고 또 심지어 재료 같은 거 그거 금방 변하더라고요. 또 그 선배들 또 교수분들 했던 것도 보니까 다 폐기 처분해야 된 거예요. 그건 정말 제가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다. 그래서 제가 뭐 돈이 여유가 많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림 하나 할 때도 정말 다른 건 줄이더라도 나무틀 적어도 수십 년 이상 제대로 갈 수 있는 거, 또 캔버스 천, 또 그림에 들어가는 물감 이런 것을 좀 더 고급스럽게 비싼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 프레임 틀도 그렇지만 이 중간에 또 흔히 이 중간에 들어간 것이 또 약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거 캔버스
유화 액자, 뭐 아크릴도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아크릴 그림 말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틀과 마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틀을 또 고정하는 이 가운데 이런 부분, 이것이 좀 더 야무지게 질긴 글로 해야만이 좀 더 같이 이 틀과 이게 또 수명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도 마찬가지죠. 이게 나무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나무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수명은 결국 이제 좋은 작품을 오래 보관한다 그러면 좀 좋은 걸 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 당시에 좀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걸 보니까 이 액자에 고정한 나사도 좀 더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오래 걸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더 오래 건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보니까 그렇게 깊이 박힌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고정한 나사가 이 무게에 비해서 조금은 앞으로 뭐 수십 년 이상 내다본다면 약간 불안합니다. 제가 이 나사 고정하는 것도 왜 좀 강조하냐면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그나마 제가 액자 전문 제가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는 액자는 대부분 액자 전문 뭐 하방이라 합니까? 그런 데에 했지 대량으로 요즘에 막 찍어내는 그런 공장에 그때는 없었었고 그런데 지금도 저는 잘 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어떻게 한번 실험적으로 몇 개를 이렇게 주변 사람 권해갖고 뭐 당장 돈이 좀 궁하니까 그렇게 해봤는데 정말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안 되겠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얘기를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하면 끈이 이런 식으로 이 끈이 여기서 일자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곡선을 이렇게 휘면서 좀 길이가 여유가 있게 걸려야만 이게 흔들림이 좀 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지금 여기 두 개는 아직 넣지 않았는데 이 액자를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 공장에서 찍어 넣듯이 대량으로 훨씬 더 가격은 저렴한데 자, 이런 식으로 이게 걸리면 이거 미끈미끈 좌우로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흔들려가고 그냥 잡아주면 되죠.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 나무 자체도 그러니까 흐물흐물하게 빠지게 되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그냥 기울어져 갖고 여기서 더 빨리 이렇게 나무가 갈라지고 고정한 나사가 빠지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 여기 이게 좀 큰 그림이다. 이게 바닥에 떨어질 가능성, 유리 같은 경우 떨어질 가능성, 이게 훨씬 더 큰 겁니다. 이런 것은 사실 무게 자체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지만은 그래서 큰 문제는 당장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제가 이 그림을 걸려고 하면 이렇게 느리고 하는 이런 건 여유 공간이 없다 보니까 걸기도 힘듭니다. 걸어도 이렇게 또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요. 뭐 이거 길이 1, 2cm 더 넓게 한다고 이 제작하는 사람들이 뭐 비용을 얼마나 더 절감해갖고 그렇다고 이렇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한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한마디로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벼울 경우에는 한 5mm 정도 나사를 할 수 있지만 이게 한 10호, 20호 되면 1.5mm 또 한 30호 이상 되면 2cm 정도로 이게 또 나사가 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구분 없이 이거 5mm 되는 걸로 전부 다 통일해 똑같이 그렇게 고정해 온 것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액자를 사실 이 액자는 제가 서울에서 했는 겁니다. 서울에서 할 때 이렇게 했었고 또 오래된 그림을 또 보여드리면 이 그림도 이 그림도 사실 그림이 제가 호주에 처음 갔었을 때가 2005년입니다. 2005년부터 호주를 자주 가서 그림을 그리고 전시도 하고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그때 그림을 이 색감과 어울리는 또 원목에 이 나무 테 주름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가고 했었는데 아까 얘기대로 이것도 고쳐야 된다 하겠죠, 그죠? 이거 그런데 이제 끈을 얘기했죠. 자, 끈 보십시오. 이것도 이런 식으로거든요. 이 정도로 끈이 걸리는 것이 각도가 있는 게 가장 정상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 나사도 이건 한 2m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이 무게가 지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어떻게 언제 제가 그렸을 것 같습니까? 이 그림은 제가 대학교에 1983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니까 뭐 목탄으로 또 소묘도 하고 또 유화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런데 유화로 정물도 그리고 또 누드로 이렇게 모델을 직접 세우고 모델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모델의 인체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그리는 그 실내의 모습을 제가 그린 것입니다. 물론 그림 그리는 그 목적은 이 누드 모델을 그린 거지만은 어쨌든 이 분위기가 제가 너무 좋았고 또 이 창가에 햇살이 들어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당시에도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림이. 그래서 더 아끼면서 이 그림이 이 누드의 아름다운 몸매와 요 그리던 친구들 창가에 들어오는 모습들이 참 좋아서 이렇게 액자를 따로 했는 건데, 이 액자를 한 것은 90년대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1983년에 그림 그렸던 거하고 90년대 그린 거하고는 이거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제가 액자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걸 그때 당시 제가 뭐 그냥 캔버스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요 종이로 이렇게 좀 가려져 있는데 이게 뭔지 아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 갖고 이게 그냥 광목 캔버스거든요. 아사천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서 변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액자도 하고 이렇게 뒤도 이렇게 가로막으면서 그림을 좀 보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끈 문제입니다. 자, 이 정도는 이건 더 올라왔거든요. 이 안정적으로 걸기 위해 갖고 그 다음에 무게도 적당하게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이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상식이고요. 그러니까 기본과 상식이 안 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제가 참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 재질이 이건 나무는 아니지만은 쉽게 변하지 않고 좀 묵직한 느낌이 그림하고도 잘 조화를 이뤄서 제가 참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과 함께 또 오래된 것이 어쩌면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은 제가 1982년도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83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82년 겨울에 마지막 그림 입학 시험, 실기 시험을 준비를 서울에 이제 광화문에 있는 미술학원에서 제가 다니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림 그리니까 갑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서울의 경복궁에 가서 추운 겨울에 영하의 날씨입니다. 그래도 제가 늘 야외 사생을 즐겨서 그리니까 친구들하고 며칠 가서 그림 그리자라고 하고 친구들도 몇 명 그래 가서 그랬는데 친구들은 너무 추우니까 조금 하다가 다 포기했는데 저는 어쨌든 이 그림을 끝까지 그려서 완성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1982년 겨울에 그림을 이렇게 사인이 있고 경복궁에 그 추운 겨울에 했던 건데 내가 수채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지금도 늘 수채화에 맑고 경쾌한 것을 좋아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그림을 따로 어때에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 갖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특별하게 액자를 했는데 이 액자 자체는 그냥 아주 평범한 겁니다. 이게 종이로 이게 마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취약한 거죠. 또 뭐 그나마 뒤는 이렇게 조금 깔끔하게 이렇게 해둔 상태인데 어쨌든 이렇게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갖고 있는 그림 중에서 제가 사실 가장 오래된 것은 70년대 후반 그림을 수채화를 중학교 때 그린 그림도 있고 80년대도 있고 하는데 습관상 그런 것들을 잘 모아두고 좀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액자도 하기도 하는데 액자를 해두면 그림이 확실하게 좀 더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방금 보여드렸던 것들은 그림이 이렇게 참 오래된 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액자를 넣고 좀 신경을 써서 이제 보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제가 이렇게 80년대부터 대학 들어가면서 유화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지금도 가장 유화에 몰두하는 이유는 유화의 표현 효과가 가장 강렬하고 또 깊이 있고 다양한 겁니다. 물론 편리에 따라 갖고 뭐 아크릴도 혹은 다른 재료들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쓸 수도 있지만은 그건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제 그림뿐만 아니라 또 세계적인 미술관 뭐 갤러리 이런 거 둘러보면서도 정말 제가 감동을 받은 그런 그림들은 정말 유화 그림들입니다. 현대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고전적인 것 다 통틀어서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또 과거에 했던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입장에서 내가 했던 거에서 이 장단점은 무엇인가 그런 거에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그랬던 이 그림의 효과가 사실 저는 좀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뒤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그림들 못지않게 굉장히 색깔이 화려하게 원색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보시면 이 그린 것은 지금 한 몇 년 좀 지났는데 어쨌든 이 그림이 굉장히 아주 싱싱하고 맑고 경쾌한 그런 색감 아닙니까? 이러한 색깔로 뭐 개나리 색깔 혹은 이 오렌지 빛깔 이런 창가를 비춰오는 것도 피부에 비치는 것 핑크색도 심지어 좀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 맑고 경쾌한 느낌은 거의 사라지고 그냥 좀 어두운 이거보다 시꺼멓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많이 색깔이 그런 맑고 싱싱한 느낌들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뭐 다행히 기름을 많이 써갖고 뭐 갈라지면 좀 별로 거의 없는데 어쨌든 이러한 느낌,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좀 물이 익은 느낌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 한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릴 것은 90년대 후반 2000년대 넘어오면서 역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던 그런 그 형식과 관련돼 갖고 액자를 했던 것인데, 제가 사실 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거의 뭐 요즘도 좀 그리지만 이 과수원 사과나무 시리즈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풋사과 시리즈와 어울릴 수 있는 액자를 제가 했었는데 이것도 뭐 다양하게 제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과 좀 색감이 어울리는 이건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이게 뭐 수지라 하던가요? 어쨌든 나무는 아니거든요. 근데 나무결처럼 이렇게 그런데 여기 뒤에는 나무입니다. 이게 나무인데 어쨌든 이게 두 가지 다 이 형식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좀 고전적이면서도 좀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런 것들이 나름 그림과 어울리지 않나. 또 오랫동안 사용해도 이런 액자는 좀 뭐랄까 뭐 쉽게 변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이 맛도만 깨끗하게 이제 보존이 된다 그러면.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뒤를 보면 이렇게 끈이 또 이렇게 안정성 이게 여기 또 제가 혹시나 버려질까봐 여기까지도 좀 보조를 좀 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뭐 야무지게 하지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때까지는 신경을 써서 이렇게 견고하게 하면서 보호를 그러니까 이 그림과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뭐니까 이 나무결 문양이 들어간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자, 이런 거. 그런데 이런 것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그 다음 해에 또 전시를 할 때 더 주문을 하려니까 또 잘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 틀이 그러니까. 이 몰딩이나 하든가 어쨌든 뭐 이런 것이 자주 안 나오니까 액자가 자꾸 바뀔 수 있고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림에서는 이거하고 어울린 것 같아 갖고 제가 이렇게 샘플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이것은 아마 부산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대학원 졸업하고 서울에서 졸업하고는 부산에서 강의 내려간 것 때문에 와서 그때 했었던 액자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좀 물론 요즘에는 또 뭐 고전적인 것을 그런 걸 찾는 분들은 이렇게 조각된 그런 것도 하기도 하시는데 갈수록 최근으로 올수록 이것이 뭐 아파트 문화가 확산되고 또 현대적인 빌딩에 어울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조각된 그런 것은 좀 화려한 그런 것이 좀 안 어울리는 건지 최대한 단순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 당시에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액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 자체가 그렇게 무거운 것 같아요. 유리는, 물론 유리도 뭐 20호니까 좀 더 무겁겠지만, 그래서, 이 고정하는 것이 제가 그 당시에 부산에서 했던 것들이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바꿨습니다. 이 바꿔갖고 좀 더 튼튼하게 걸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양에 또 여기 어떻게 또 뭐 이렇게 살짝 또 변화를 더 주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액자들은 유일하게 이렇게 약간의 어떤 문양이 새겨진 그런 거고, 제가 뭐 미국이나 또 유럽 이런 데 가서 보면 현대적인 그림도 이렇게 좀 조각된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요즘에 그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좀 구상적인 그림, 혹은 뭐 추상적인 그림도 액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조각된 것도.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정말 그 손길이 많이 가면 갈수록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더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아니면 뭐 베트남 그런 데에서 또 주문을 하면 뭐 한두 개는 그렇겠지만 좀 많이 주문하면 좀 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또 운반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뭐 장담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요즘에 제가 이 액자를 주문하고 해도 뭐 다른 걸 주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비쌉니다. 인건비. 그래서 인건비를 어떻게 좀 낮춰갖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재료 자체, 원재료 자체가 더 중요하겠죠. 좋은 것을 쓰는 것을. 그리고 또 그러한 또 손에 어떤 그런 공이 많이 들어간 것이면서도 좀 더 좋은 액자를 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프레임 액자하고 이 또 구상적인 이 대추나무입니다. 대추가 이렇게 열려져 있는 거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오래된 액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잠자리 사계절을 주제로 그림을 쭉 그렸었거든요. 이렇게 잠자리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그림에. 그래서 이런 것이, 이 그림의 분위기하고 또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한 이유도 있고, 이 추상적이면서도 뭔가 고요한 분위기. 제가 이게 프레임 자체 없이 아주 단순하게 아크릴 통액자로, 그러니까 이 틀이 없이 하기도 했고, 이런 그림을 또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 어울리게 이렇게 한번 또 해는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이게 만추에, 그러니까 사과가 아주 빨갛게 익었고, 이건 콩밭입니다. 이 그림에 한번 어울릴까 이렇게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좀 시간이 꽤 지난 액자인데 대략 한 22년 지났는데, 이 나무 이게 원판인데, 그러니까 이 나무 결이 그대로 살아있고 이 그림과 좀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참 좋습니다. 이거 변하지 않고 이건 거의 영구적이고, 또 이런 게 상처 나더라도 이 보수가 쉽거든요. 근데 역시 문제는 이 가운데, 이것도 가운데 이거 뭡니까, 이 마트, 이것을 제가 한번 교체를 했는데도 또다시 이제 어울리게 지금 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원목 색깔, 나무 색깔 그대로가 이게 익어가는 게 느낌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나무 자체는 이런 식으로 방금 보여드린 것과 같은 그런 형식인데, 색깔을 이렇게 지금 하얗게 칠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색깔이 좀 이렇게 좀 누렇게 하얀 것이 좀 취약합니다. 누렇게 좀 변해갑니다. 이건 좀 심하지 않는데, 어떤 것은 또 뭐 더 그렇거든요. 또 이렇게 끓김이 있으면 다시 또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액자에서는 여기에, 그러니까 그림과 이 사이에 이것을 마트를 넣지 않고 나무를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오래된 그림을 펼치다가 또 생각나고 여러분한테 또 참고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건 80년대 후반 혹은 90년대 망상한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 이제 이 두께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두께 부분. 그러니까 예전에는 캔버스가, 그러니까 이 천이, 요즘에는 이게 뒤에까지 다 제가 무조건 다 돌려달라고 그러거든요. 호지킷을 뒤에다 박고, 나무 뒤에, 이 옆에는 이렇게 박지 말고, 이게 그래봤자 뭐 한 1cm 차이지만은 이 그림 보존에 옆에 이렇게 고정 탁하나, 혹은 예전에는 더 오래 가게 하려면 못으로 해야 됩니다. 못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다가 이게 보기 싫으니까 뒤로 좀 돌리려 해달라는데, 이것은 옆에 이렇게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보기도 싫지만, 액자 넣으면 좀 가려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거 뒤로 돌려야 됩니다. 돌리면 좀 더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이렇게 보수하고 하는 것도, 상처가 좀 덜 가거든요. 그리고 이 타카도 사실은 제가 아까 전에 예전에는 이런 요즘에 타카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오기 전에는 못으로 다 박았다 하더라고요. 실제 다 그 못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하지만 거의 영구적입니다. 근데 요즘에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요즘 같은 뭐 세상에 그렇게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타카 심이, 제가 사실 요즘에 거의 뭐 이걸 좀 일본에서 어떻게 주문해갖고 개인적으로 또 따로 쓰고, 또 공장에서 나오고 할 때는 좀 더 견고한 걸 해달라 얘기하지만, 이것도 이거 시간이 지나면 삭고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뭐 작가든 고객분들은 이게 또 썩어가거나 낡아지고면 이거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경을 쓴다는 것이 번거롭지만은,
그렇게 좀 해야 됩니다. 2010년대 이렇게 넘어오고 하면서 주로 했었던 액자는 좀 더 단순하게, 좀 더 무게가 덜 나가면서 좀 단순하고 심플한 그런 것들을 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아크릴을 그때부터 대중화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아크릴을 통으로 씌우면서 이 바깥에 무거운 그런 것을 좀 벗으면서 이런 식으로 또 많이 했습니다. 이게 좀 두께가 좀 있거든요. 이렇게 참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좀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틈을 두면서 시원하고, 이게 바다의 어떤 시원하고 경쾌한 느낌을 제가 살리기 위해서 또 이런 것도 해봤는데, 이 아크릴 통으로 하는 것은 이 바깥에 나무를 또 이렇게 테두리를 넣기도 하거든요. 제가 요번에 전시할 것 중에서도 좀 뭐 그런 것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뭐 공공의 어떤 그런 시설물 같은데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을 함부로 만지고 하면 손상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아크릴을 씌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그림도 보호되고 사람들이 막 만지고 그림을 상처가 덜 나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크릴 자체로만 하면 또 무게가 상당히 큰 그림에 나가면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무 테두리를 둘러갖고 아크릴도 보호하고 그림도 좀 안정적으로 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이 정도는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는 크게 느끼지 않았지만, 이 아크릴을 좀 더 오래 쓴 사람 같은 경우에 아크릴에서 미세하게 부분적으로 약간의 얼룩이 져간다. 그러니까 아크릴 자체가 이 유리보다는 그렇게 연구성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도 약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것도 뒤에 광목판을 이렇게 깔아고 하는 것이 마트, 이것이 그렇게 연구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를 주제로 제가 하면서 구상적인 그림인데, 이렇게 좀 더 심플하게, 이건 바다의 태풍이, 아까 전에는 이제 그렇게 맑은 그런 바다였다 그러면 태풍이 휘슬가며 바다가 이게 뭐 모래가 이거 완전 뒤집혀집니다. 바다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제가 2010년대 전후로 해갖고 한 10년 이상 15년 정도 바다 시리즈를 굉장히 또 즐겨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울산에 사니까 울산 바다뿐만 아니라 부산에 해운대도 자주 가고 송정, 심지어 강원도 또 제주도도 가면서 또 바다 시리즈 파도, 이게 사계절을 즐겨 또 그랬습니다. 이 여름에 서핑을 타면서 이 바다가 뒤집히면 파도도 좋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또 아주 매력적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 그냥 액자가 아크릴 통 자체, 아크릴 통만으로만 해도 아주 시원하고 경쾌하고 느낌이 뭐 이때는 이 나름대로 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또 그렸던 그림이고 그 당시에 했던 액자지만은 이렇게 프레임과 유리를 넣는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 사과와 어울리게 요즘에 이렇게 품종이 새로 개발되고 이게 시나노 골드라 하던가요. 뭐 어쨌든 이게 수확이 되면 이게 노르스름하게 익습니다. 이게 맛도 다르고 아주 요즘 좀 비싼 편인데, 이 프레임 이런 게 같이 또 조화를 이루는 것 돼갖고 이렇게 금빛 약간 살짝 들어가는 것을 액자도 하기도 했고, 또 뭐 이런 거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또 그런 풍경을 쭉 그렸었는데, 이렇게 구름이 흘러가고 시원하고 경쾌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갖고 뭐 이렇게 액자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의 또 주제는 다르지만은 이렇게 제가 사과를 아까 전에 이 나무 원목 그 자체로 이렇게 넣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과지만은 좀 이렇게 좀 더 시원하고 경쾌한 느낌을 주기 위해 갖고 이렇게 거의 뭐 회색, 은색에 가까운 그림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식으로 또 액자를 또 해봤는데, 이런 경우 그림을 제가 굳이 넣는 것은 또 굉장히 또 깊이 있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한 해에 끝내지 않고 이게 2001년에 했다가 2022년, 그러니까 몇 년 간격으로 관찰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말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단계가 충분히 얼마나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유화 그림을 그릴 때는 그 유화 그림의 효과를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같은 크기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몇 년을 걸쳐서 그릴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렇게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제가 그러한 와중에 또 미국에서 제가 전시를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갖고 액자를 현지에서 했었던 그 미국에서 해갖고 지금 그걸 또 한국으로 가져온 경우인데 이런 그림에 이렇게 아주 그 단순하게 프레임 틀만 있는데 이 그림과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또 명암이 이 색채가 아니죠. 이 프레임 틀에 그 채도가 전혀 달라지고 명암도 다른데 좀 이런 것도 그림의 어떤 재미있는 효과 이렇게 두 개를 했었는데 제가 또 오래된 것을 또 한 개 보여드리면 이 그림도 좀 오래됐거든요. 이게 그림이 90년대 아니죠. 이게 87년이네. 제가 아까 전에 87년 대학원을 이제 진학하면서 그림을 구상적인 경향의 그림도 하고 또 추상적인 것도 하면서 이것은 구상과 추상의 어떤 중간 형태의 일종의 비구상 심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누드 이 인물을 토대로 모델로 해서 제가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물론 대학교 때 수업 과정에서 누드 모델을 대학교 뭐 1학년, 2학년, 한 3학년까지 그렇게 한번 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누드 모델도 했지만 제가 또 개인적으로 따로 또 이렇게 누드 모델을 하고 그리는 데 가서 계속 스케치 타고 또 늘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면서 제가 구상적인 인물을 또 자주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이건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상상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걸 제 마음의 심상을 좀 이런 어두운 표현도 하고 또 이건 굉장히 또 맑고 밝은 어떤 그런 이게 유화들입니다. 마치 파스텔 톤처럼 부드럽고 은은하고 그런 건데 그 당시에 그렸던 그림들 중에서 몇 개는 또 마음이 들어가고 이렇게 또 액자를 해두는데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라 그러면 좀 전혀 감성이 다르죠. 그냥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고 또 아까 전에 여기 보여드렸던 이건 매화의 일종입니다. 수양매인데 이런 걸 또 액자를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가장 최근에 하고 있는 액자, 그러니까 전시 또 이번에 준비하면서 내일 모레 전시장에 걸릴 그런 액자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사실 베트남에 가서도 그림을 좀 즐겨 그리거든요. 그런데 이 태풍이 엄청난 태풍이 불어서 제가 호텔에 이 3층에서인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적나라한 모습, 그 아주 처참한 모습을 그걸 그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한 단순하게 액자를 했거든요. 이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베트남에서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역동적으로 그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특히 사람들 오토바이에 정말 파도가 밀려오듯이 밀려가는 그런 거대한 물결의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를 제가 하노이 혹은 또 이거 하이퐁은 또 바닷가도 가까이 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 물이 거의 무릎 가까이 오는 데로 다 차져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 살아가야 되니까 오토바이 또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뭐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하는 액자의 그림들 대부분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하얀 나무 테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어떻게 또, 이 같은 테지만은 제가 이 두 개를 보여드리는 것은 이건 좀 어두운 색깔에 좀 진한, 그러니까 이 그림은 비가 오는 상태의 해바라기를 그린 거거든요. 이 비가, 그러니까 색감이 굉장히 진하죠. 진하고 또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이 제목은 황금빛 비 오는 날 이래갖고 해바라기 밭에서 그랬던 그런 느낌인데, 그런데 이 어두운 느낌에서도 흰 것이 좀 극적인 또 대비가 또 청량한 그런 신선한 느낌을 준다 그러면,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반대로 아주 맑고 푸른 상큼한 그런 하늘에 있을 때 정말 그 기분이 아주 환해지는,
그러니까 액자를 이 형식은 지금 두 개 다 똑같은 형식이고 이 뒤는 또 이렇거든요. 이러한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최근에 제가 구입했던 액자들 이게 그냥 거의 일자로 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생각할수록 좀 화가 나거든요.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건 제가 한 30여 년간 지금 제가 쭉 보여드린 액자는 사실은 서울, 부산, 뭐 울산, 뭐 미국에서 했는 거 해갖고 한 6, 7군데 액자를 제가 뭐 사기도 하고 또 뭐 의뢰해갖고 제작도 하고 했는데 제가 울산에 30년 이상 좀 살다 보니까 울산에서 거의 단골로 이용하는 분이 그 고려 액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실명하는 것은 그분이 참 신뢰 있게 물건을 참 잘 만듭니다. 물론 가격은 평균적으로 보면 살짝 좀 비싸기도 하는데 정말 그 꼼꼼하게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다른 또 서비스도 받으면서 또 이게 무반사 유리 액자 그것들 넣으면서 참 그분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울산에 있는 고려 액자 그 류 사장님한테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거 하나하나에도 끈, 또 나사, 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세심하십니다. 이게 구멍 받고 하는 것도 위치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것이 별거 아닌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액자 한 개의 틀, 이것의 어떤 가격이라든가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계속 그리면 액자 형식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액자를 또 보수도 해야 되거든요. 또 다른 또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가격이 같이 포함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울산에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그 액자 사장님께 아마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한 200개, 한 300개 가까이 했을 겁니다. 그래 하면서도 또 이번에 또 일부 또 봄에 또 주문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그림에 따라서 액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림을 어떻게 넣을 것이라 지금 같이 결부되어서 제가 여러분과 얘기하는데 반면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에서 이렇게 아크릴을 씌우는 겁니다. 이게 아크릴 씌우는 상태거든요. 사소한 거지만 제가 이 그림을 지금 보여드리고 방금 보여드린 것을 이 뒤에다가 놔두는데 이 그림을 또 다시 여기다 얹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얹지 않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폼보드 이것들을 이렇게 가볍게 가립니다. 이거 왜 가렸냐? 사소한 습관이지만은 여기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상처가 싹 긁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안전한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상처나지 않게.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굉장히 무게가 좀 무거운 편이거든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또 여기 나사가 이렇게 이런 부분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날카롭다고. 이런 부분이 날카로워요. 그런 것들이 이 액자 이렇게 민감한 부분에 그대로 되거나 또 뭐 이렇게 쌓아두거나 밀치거나 하면 금방 상처 나는 거죠. 그럼 또 다시 번거로운 보수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형식을 다양하게 좀 액자들 그림에 어울리게 좀 시도를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렇게 아주 그냥 상큼한 이런 색감의 그림도 있지만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해바라기를 비가 오는 아까 전에 제가 이거 아크릴 없이 그냥 이렇게 프레임만 있는 거 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크릴 통으로 이렇게 씌워서 물론 이렇게 하면 이 나무 틀만 이렇게 한 것보다 가격은 2배 이상으로 훨씬 더 비쌉니다. 아크릴 가격이 또 따로 그분 또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크릴 두께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아크릴 두께와 요 모서리 부분에 이 만든 형식에 따라 갖고 이렇게 살짝 지금 깎았거든요. 이게 아주 값진 것이 또 훨씬 더 세련돼 보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또 공정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또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20호에 이렇게 아크릴 통을 했었던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저렴합니다. 근데 이것은 벌써 한 단계가 몇 단계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나무 프레임 틀 가격 혹은 아크릴 씌웠을 때 가격 이렇게만 생각하면 굉장히 그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 어떠한 단계적으로 거쳐서 하는가, 두께가 어떻게 되느냐, 형식은 어떠냐에 따라가 가격이 또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또 세련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은 구상 그림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제가 의도적으로 그림이 제가 매화 시리즈를 많이 그리는데 뭐 다 액자를 다 전시는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딱 세 점만 전시를 제가 합니다. 이번에는 역동의 지구촌이라 해갖고 큰 대작 위주로 말합니다. 한국에서 그린 것도 그렇고 해외에서 그린 거, 물론 뭐 작은 또 소품도 있지만 제가 매화를 집중적으로 하지만 어쨌든 요번에 이런 크기는 세 점만 하는데 그 두 점 같은 게 이렇게 극적인 대비를 좀 이루는 거죠. 이 그림은 굉장히 맑고 아주 산뜻한 느낌, 가까이서 보면 이 매화꽃의 어떤 그런 섬세한 느낌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액자를 이렇게 아주 그 절제되는 그런 식으로 액자를 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여기 또 뒤에 다른 것도 보여드릴 텐데,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이게 매화의 표현, 매화가 제가 방금 전에는 그 배경을 아크릴로 물맛을 내고 했는데 이건 유화 자체로만 그린 겁니다. 뭐 어쨌든 다양하게 시도하는데 그 맛에 따라 갖고 또 액자도 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의 맛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런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그림이 어둡죠. 어두운데 그래서 이런 여백은 시원하게 살리면서 굉장히 최대한 단순하게 액자를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미얀마에서 제가 그림을 좀 자주 아주 이제 그 내부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자주 갔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 정치적 혼란을 가기 어려운데 어쨌든 그 나라의 목조 건물이 가장 오래된 건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목조 건물입니다. 목조 건물에서 제가 그 캔버스를 펼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가 그림을 그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접근하기도 어렵고 또 계속 다른 데로도 여행하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인상 깊은 그날 오전 일찍 가서 해가 질 때까지 아마 그렸던 것 같은데 그 이틀간 머물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쨌든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액자를 했습니다. 이건 뭐 전시할 이번에 아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그러니까 해바라기도 이렇게 이것도 지금은 전시는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액자 형식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해서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액자를 또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걸 보면 또 좀 단순하지만은 또 유리를 제가 액자 프레임 거기에서 틀에서 유리를 끼운 상태를 제가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유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그 무반사 무광 유리를 일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뒤에 보이는 것이 한 개는 무광이고 한 개는 일반적인 유리입니다. 제가 이거 무반사 유광 액자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또 요번에 또 주문했어서 했던 것은 이런 형식의 이 원목을 살리면서 이거 유럽에서 그렸던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그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자, 유럽에서 이건 이제 몽마르트, 파리 몽마르트 언덕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이렇게 몽마르트 언덕에 이렇게 카페 참 인상 깊어서 제가 즉석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림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반고흐 뮤지엄,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에 있는 네덜란드 거기 가서 직접 보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게 뭐 당일 가갖고 표를 끊으면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입장을 못합니다. 미리 예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1년 내내 그렇게 많이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반고흐 뮤지엄의 미술관에서 그 작품도 인상 깊고 정말 볼만하지만 제가 여기에 더 관심 있게 보러 간 이유는 이렇게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몰려드는 사람들의 행렬, 이것이 저는 더 인상 깊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실 제가 그리러 가는 겁니다. 물론 미술관도 멋지죠. 또 작품들도 아주 그냥 감동적인 작품들도 있고 한데 그거보다는 이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이드는
뭐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좀 더 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 미술관을 제가 그렸던 그 분위기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요 원목 액자하고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는 겁니다. 올 봄에 또 갔었던 곳이 이 베네치아. 여기가 이 곤돌라 타고 이게 또 가장 오래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리알토 다리가 요 앞에 있고, 제가 이게 두 개로 연결해서 하고, 이 시리즈를 제가 좀 여러 개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한 개 별도로 그렸고, 이 노을이 지면서 조명이 이제 들어오는 이런 거. 앞으로도 또 계속 그리려고 거기에다가 재료를 두고 현지인들하고 또 연락하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 원목의 느낌이 나도록 그린 액자도 있고, 또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이 자체 원목으로 살려서 흰색을 칠해서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에 뭐 이것은 유리거든요. 유리잔데 다른 뭐 마트 없이 이렇게 유리를 씌워서 굉장히 또 시원하고 경쾌하고, 제가 2018년에 그 유럽에 처음 가기 시작했는데, 유럽에 간 이유 목적은 독일 뮌헨의 리버 서핑을 그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많은 그림을 그린 것이 독일에서 이제 그랬었는데, 이 리버 서핑 2018년에 이게 시원하고 경쾌한 그 도심의 파도가, 그러니까 독일 뮌헨의 도심에 그 알프스 산에 눈과 그 얼음이 녹아서 흐르는 물이, 이 강을 이자르 강이 줄기입니다. 그걸 도심으로 흐르는데, 여기서 그 거대한 공원이 있습니다. 잉글리시 가든이라고 하는데, 잉글리시 가든이라고 거대한 공원의 그 공원의 입구 쪽에 그 지점은 아이스바흐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아이스바흐 리버 서핑이라고 검색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서핑을 타고 관광하는 그런 모습들이, 뮌헨이 예전에 그 올림픽이 열렸던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도시가 잘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사람이 살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오직 이거 유럽에서 가장 관심 가는 것은 역동적인 이거 리버 서핑 하는 거, 이거 그리러 제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또 한국에서도 혹은 뭐 호주나 미국 갈 때 또 가장 관심이 그런 서핑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타고 하는 그 서핑을 보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리버 서핑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뮌헨을 갖는 것이고, 역시나 정말 100%, 120% 만족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2018년 처음 그렸던 그림이고, 이렇게 액자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리 액자도 넣어봤지만은, 이번에 또 이 사장님이 좀 꺼내갖고, 고려 액자에, 울산의 고려 액자 사장님께서 사실은 이거 정식으로 하려 그러면 이 액자가, 저렇게 한다 그러면 뭐 한 10만원 조금 넘지 싶은데, 이거 유리 액자를 한다 그러면 3, 40만원 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가격 차이가 심하거든요. 이렇게 뭐 같은 20호지만은 이거 프레임도 같습니다. 제가 요거 방금 씌워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씌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로 상처 안 나가게 비닐로 이렇게 씌운 건데, 어쨌든 이렇게 이게 무반사, 무광 유리로서 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멀리서 이렇게 보면 별 차이 못 느끼는데, 제가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가까이서 그림을 감상하고 하면 이것은 유리 자체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옆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 이건 그냥 흰색으로 나무 이 틀에다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거 나무 틀이 있고, 이거랑 지금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만지면 유리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기에 제가 또 한 개 더 했습니다. 이것도 요번에 전시를 할 것인데, 이 캘리포니아, 제가 좀 몇 년 지났지만 거기에 US 오픈 서핑 대회 가서 LA 그 헌팅턴 비치, 거기서 매년 열립니다. 그 서핑이 이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상당히 대표적인 스포츠 한 가지로서 일주일 동안 서핑 대회, US 오픈 서핑 대회가 열릴 때는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400만 명이 몰린다는 겁니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해변이 끝도 없는데 끝도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서핑과 이 해변을 즐기러 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해변에서 캔버스를 펼치고 이렇게 이 아가씨들이 멋지게 또 모델을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랬던 것인데,
이번에 유럽에서 그린 작품들을 위주로 많이 전시를 위주로 하지만은 또 이런 것도 주제가 또 어울리고 해서 미국에서 그렸던 거, 이 당시에 서핑 대회 그렸던 그림을 2점을 제가 전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무반사 유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또 듣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큰 판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갖고 오실 때, 그러니까 뭐 전지 크기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캔버스 100호 정도 씌울 수 있는, 그것도 100호 F가 아니고 100호 P 정도입니다. 그것이 80만 원인데, 또 운반비하고 또 수고비 하면 100만 원 정도로 들여서 갖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다 잘라갖고 나눠갖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순 계산으로 보면 이게 한 15만 원, 20만 원 그렇지만은 그게 나머지 짜투리는 또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 자르고 나면 결국 이게 이제 30만 원 이상이 이 정도 액자를 한다 그러면 유리값이 그만큼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 또 틀은, 프레임 틀은 또 종류에 따라 갖고 재질에 따라 갖고 가격 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림을 여러분 액자를 할 때 지금까지는 액자를 어떤 종류로 그림에 어울리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뭐 액자 유리까지도 얘기한 김에 제가 그 제가 아크릴 이거 프레임으로 하는 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아크릴도 무광이 있고 유광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아크릴 이게 일반적인 그런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것인데도 이것이 이렇게 만드는 형식에 따라 가격이 좀 차이가 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유리의 일반적인 반사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반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무반사 아크릴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어쩌면 유리보다 더 비쌉니다. 제가 지금도 뭐 믿지 않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대구에서 주로 이제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100호짜리, 얼마 전에 100호짜리 그거 제작하고 했었는데, 100호짜리가 1,300만 원입니다. 이 아크릴 이렇게 무광으로 씌운 것이. 제가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수입하고 그걸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가격이 그렇게 한다 그래요. 1,300만 원. 그럼 뭐 100호의 반대는 50호 아닙니까? 50호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600만 원 이상 줘야 된답니다. 그만한 또 가치가 또 값어치 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정말 고급스럽고 비싸고 귀하고 또 그럴 능력이 된다 그러면 뭐 그런 것도 필요에 따라 하지 않을까. 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엄두가 안 나겠지만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한번 정말 귀한 작품이라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고 할 때는 그냥 그림만 열심히 그리고 좋은 그림은 된다지만, 그림은 물론 이제 화가의 손길, 영감과 이런 기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잘 이렇게 보존하느냐에 따라 갖고 그것이 오랫동안 값어치 있게 또 그 가치를 계속 지속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액자도 마찬가지인 것까지 있습니다. 액자가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액자에 하는 목적이 작품을 보호하고 그림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 감상자 취향을 반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호한다는 것이 또 감상자가 또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려고 그러면 그림과 잘 어울리고 또 그림이 걸리게 되는 그런 공간과 또 잘 어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또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이루어지면 가장 이상적인 그런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액자를 하면서, 이것도 지금 볼 때마다 마음에 들어요. 요번에 또 같이 전시를 하게 되는데, 뭐 제가 일부러 따로 이런 사이즈의 그림을 그리지는 않은데, 캔버스가 한 개 있어갖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액자에 하는 목적이 제가 그 세 가지가 사실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입니다. 이 세 가지의 어떤 비율이 1번이 더 클 수도 있고, 2번이 더 클 수도 있고, 3번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이 그림을 보호한다는 것, 세 번째는 그림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세 번째는 감상자 취향이. 감상자, 내가 이거 정말 내 주장이 강하고 개성이 강하고 고집이 강하다 그러면 뭐 이런 거 색깔을 또 과감하게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형식을 바꿀 수도 있고, 이것은 내 만족이 첫 번째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정말 그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것이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판단이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다른 것을 지금 보여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액자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액자를 지금 하지 않은 상태인데, 물론 제가 이걸 뭐 50호짜리 그림인데 지금 액자를 당장 해야 될 꼭 그럴 상황은 아니고 액자 없이 저걸 전시를 하기도 했거든요. 하는데 그러니까 액자를 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건 좀 구상적인 그런 그림의 경향이지만 제가 이 두께를 적당히 일반적인 3cm보다 더 두꺼운 이거 한 5cm 정도 되지 싶은데 좀 두껍게 하면서도 이거 알루미늄, 그러니까 스기목 캔버스가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새로운 형식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좀 100호 이하는 이게 훨씬 더 비쌉니다. 무게도 조금 더 무거운데 뭐 이게 좀 더 견고하고 또 수명이 오래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또 요즘에 또 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아주 심플하면서도 구상 그림이지만 제가 이건 뭐 아직 전시를 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둔 상태인데 이대로 그냥 전시해도 이 두께가 적당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옆에 있는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건 그런데 보통 그 액자를 하지 않는 경우는 옆에 이렇게 색깔을 깔끔하게 또 칠하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구상이지만 부상적이지만은 안 해도 이 자체 흰 거로 깔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굳이 한다 그러면 프레임을 쫄대식으로 아주 얇게 이렇게 살짝 넣고 또 경우에 따라 갖고 이것을 흰 게 아니라 뭐 어떤 정말 그 개성적인 분은 뭐 저기 푸른색도 종류가 많죠, 그죠?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림에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을 반영해 갖고 색깔을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굳이 또 이건 또 안 넣어도 그림이 거는 공간에 따라 갖고 이 자체로 아주 그냥 기분이 아주 절제되면서도 아주 상쾌한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좀 부족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보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그런 또 뭐 험악한 위험한 곳이라면 반드시 씌워야 되겠죠. 사람들이 손이 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뭐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이고 또 손길이 거의 안 간다.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혼잡스럽고 또 뭐 이렇게 그렇게 좀 조용하면서 깔끔한 그런 곳이라 그러면 그림은 사실은 이렇게 아까 무반사 액자도 마찬가지인데 유리도 아크릴도 무반사라는 것은 그림 자체로 그대로 감상이 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러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갖고 그런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굳이 그런 거 없이도 이렇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감상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오래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유리든 아크릴이든 좀 씌워 갖고 보호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도 그렇고 이 그림은 사실 시도하면서 이렇게 비슷한 거지만 두 개를 이렇게 해봤는 겁니다. 이렇게 시원하고 경쾌하고 가을 하늘에 이 추수하기 직전에 이런 느낌.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액자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고 그랬던 그 당시에 액자를 했던 그런 것들을 같이 전시를 하면 더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 감상자 취향뿐만 아니라 그림에 어울리는 그 당시의 분위기도 같이 가는 것이 더 영원한 생명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긴 이야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림과 또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액자가 또 만족하시면서 또 행복하고 또 그림에 만족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